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의 강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유진, 김은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여러분은 지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지역사는 중앙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앙사에 비해 소외된 역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사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저희조도 나름의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중앙사와 지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즉, 교과서에서 다루는 역사를 중앙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지역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나눈 이유는 잊혀짐의 문제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공식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후대에 계승됩니다. 그에 반해 지역사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쉽게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울 촌놈이란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물이 많아요. 곳곳에 아니 여기 유물이 많아. 유물이 많아요. 아 이거 직지신경. 아, 그쵸. 직지신경도 청주 직지식지 유절. 흥덕사지. 직지신경이 청주에 있어요? 직지가 발견된 곳이 바로 청주랍니다, 여러분. 바로 청주랍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석팔자로 찍은 초의 인쇄본이 얼마나 보면 행덕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377년에. 배우 한효주 씨가 고향의 역사 지식이 해박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한효주 씨는 이처럼 청주의 딸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고향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료가 부족하여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우 한효주 씨의 사례와 같이 지역사에 관심이 있어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강진에도 잊혀질 위기에 처한 지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1980년 5월에 강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입니다.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강진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내용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조는 광주의 5월을 중앙사, 강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잊혀질 위기에 처한 지역사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장소는 바로 강진버스터미널입니다. 강진버스터미널은 광주 시위대들이 도착한 장소이며 강진의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장소는 강진읍교회와 남도장 여관입니다. 특히 당시 강진읍 교회의 담임 목사 윤기성 목사님은 강진 민중항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강진읍 교회에서 시위대들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강진의 안보를 지켜내었습니다. 또한 윤기성 목사님은 시위 중에 강진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 대표와 협의하고 군 부대에서 선제 발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처럼 윤기선 목사님의 행보는 강진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정리됩니다. 다음 장소로는 강진 도립병원이 있는데 이곳은 총격전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치료했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학교인 전남생명과학고에서도 학생들에 의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강진농고 선배들은 교복을 거꾸로 입고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진농고 시위에 대해 조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위를 하셨던 선배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강진 농고 학생들이 교복을 거꾸로 입은 이유를 조사해봤지만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질문한 결과 교복을 거꾸로 입은 이유는 두 가지로 저항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분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당시 강진 농고 시위대들이 윤기성 목사님의 노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윤기석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시위대에 오는 지원이 윤기석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강진농고 학생들의 시위 이후 우슬제 총격 사건으로 위축된 시위대가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면서 강진 5월 민주항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진의 5월 민주항쟁 조사하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현재 지역사회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청 홈페이지에는 1980년 5월의 민중항쟁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있는 지역사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대표적인 민중항쟁의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까지는 관련된 행사나 역사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비도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역사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 자료는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조가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잊혀질 위험에 있는 역사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민중항쟁이 40주년을 맞으면서 희망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5.18 민중항쟁 제40주년을 기념하여 전남 지역의 5.18 관련 추가 사적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학교입니다. 올해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가 전남의 5.18 사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김남철 선생님을 초청하여 5.18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구석에 위치한 사적비를 학교 정문으로 옮겨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도 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기억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강진의 민중항쟁 사적지에 이처럼 현수막을 걸어놓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강진의 지역사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진군에서 5.18 기념행사를 하면서 5.18 역사 왜곡처벌법 제정하라 라는 구호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호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5.18 민중항쟁이 폭군, 폭도, 간첩 등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분명 일부에서는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5.18 민중항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 흘렀지만은 나는 가장 안타까우고 조금 분노도 느껴질 수 있는 게 아직도 그 집안원이나 일부 그 보수 우리나라 우파 보수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 간첩이 내라서 폭도들이 일으켰던 폭도라고 이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명백한 모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 자체가 김재영 선배님은 인터뷰 내내 아직도 5.18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 사실을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시며 학생들이 5.18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길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는 잊혀질 위기에 처한 역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역사가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또 잊혀질 위기에 처한 역사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곧 역사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